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좌를 열면 파란색만 보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피터 린치입니다. 그는 마젤란 펀드를 맡아 연평균 2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사람도 처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하는 실수. 피터 린치가 직접 겪고 말해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터 린치가 피델리티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1970년대 초반.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분석가였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좋은 종목을 찾아 회사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카이저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였습니다. 카이저 인더스트리는 당시 미국의 거대한 지주회사였습니다. 카이저 스틸 지분 40%, 카이저 알루미늄 지분 40%, 카이저 시멘트 지분 32%, 방송사와 자갈회사와 엔지니어링 회사까지 여러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부채가 없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주가가 26달러에서 1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피터 린치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 이미 10달러나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 있겠어. 그는 회사에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피델리티는 그의 말을 듣고 주당 14달러에 대량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역사상 가장 큰 블록 거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젊은 분석가로서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14달러에서 10달러가 됐습니다. 그때 린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카이저 인더스트리 좀 봐요. 26달러에서 1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더 떨어질 수 없어요. 주가는 10달러에서 6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5달러, 4달러, 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린치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빠르게 일어나서 다행이었다고. 만약 천천히 떨어졌다면 나는 아마 아직도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3달러가 됐을 때 린치는 비로소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계산해봤습니다. 카이저 스틸 지분과 카이저 알루미늄 지분과 카이저 시멘트 지분, 그리고 다른 사업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겨우 7,500만 달러였습니다. 린치는 말합니다. 그때 7,500만 달러면 보잉 747대 값이었다고. 이 거대한 지주회사 전체가 비행기 한 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카이저 인더스트리는 자회사들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카이저 시멘트 주식을 나눠주고, 카이저 알루미늄 주식을 나눠주고, 나머지 사업들은 매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주들은 주당 약 50달러에 해당하는 가치를 받게 됐습니다. 3달러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결국 50달러의 가치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린치가 처음에 틀렸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16달러에서 약간 성급했을 뿐 회사를 잘못 고른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샀다면 26달러에서 16달러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달러나 빠졌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리고 10달러가 됐을 때, 9달러가 됐을 때, 8달러가 됐을 때, 7달러가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린치는 묻습니다. 왜 샀는지도 모르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동전을 던져서 결정할 건가? 아니면 블록 한 바퀴 돌면서 생각해 볼 건가?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아도 소용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기도를 해봐도 안 된다고. 그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무겁습니다. 회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점에 물렸을 때 대부분이 하는 실수의 시작입니다. 피터 린치가 강연에서 자주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폴라로이드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즉석 카메라를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었고, 주가는 130달러를 넘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가가 100달러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회사야. 실적도 훌륭하고 기록도 대단해. 만약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무조건 사자. 폴라로이드는 정말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샀습니다. 135달러에서 100달러로 떨어졌으니까 95달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폴라로이드 주가는 18달러가 됐습니다. 부채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기술력도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냥 너무 비쌌던 겁니다. 고평가됐던 주식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이었습니다. 린치는 이 사례를 들며 말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는 매수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그 회사의 가치가 현재 주가에 비해 어떤지라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26달러에서 16달러로 떨어지면 10달러나 빠졌으니까 이제 살 때라고 생각합니다. 130달러에서 95달러로 떨어지면 35달러나 빠졌으니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에는 바닥이라는 게 없습니다. 린치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겠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같다고. 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린치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좋은 회사를 공매도하지 않는다고. 대신 80달러에서 7달러로 떨어진 주식을 찾는다고. 그들은 7달러에서도 공매도를 합니다. 6달러에서도 5달러에서도 4달러에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0으로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장송곡이 울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하려면 누군가 그 주식을 사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요? 린치는 말합니다. 3달러인데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떨어진 정도를 보고 사는 것. 회사를 보지 않고 주가만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전만 되면 팔겠어. 10달러에 샀는데 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40%나 손실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다시 10달러가 되면 그때 팔자. 지금은 손해보고 팔 수 없으니까. 린치는 이 말을 듣고 웃습니다. 만약 6달러가 10달러로 돌아갈 거라고 정말 믿는다면 지금 당장 더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6달러가 10달러가 되면 66% 수익입니다. 그렇게 좋은 투자 기회라면 왜 그냥 본전만 기다리며 앉아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주식이 10달러로 돌아갈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희망일 뿐입니다. 바람일 뿐입니다. 여기서 린치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식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주식을 마치 손자처럼 대합니다. 강아지처럼 대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식도 나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전이 10달러니까 10달러로 돌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이 언제 샀는지 모릅니다. 얼마에 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본전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회사의 가치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린치는 예를 듭니다. 콘 에디슨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00년 넘게 운영된 전력회사였습니다. 안전한 주식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80%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퀄리티 텍사스 뱅크라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이름에 퀄리티가 들어갔습니다. 100년 넘은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 주가는 0이 됐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래된 회사라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당신의 사연을 모릅니다. 그냥 회사의 상황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린치가 또 하나 경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 주식은 언젠가 돌아온다. 이 말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RCA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선구자였고 1920년대에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1929년 대공황이 왔습니다. RCA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렸을까요? 1929년 고점을 회복하는데 거의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이가 RCA를 인수했을 때 그제야 겨우 1929년 고점 근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웨스턴 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미국의 통신을 지배하던 회사였습니다. 전신 기술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점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린치는 말합니다. 주식은 다시 돌아와야 할 의무가 없다고. 그냥 떨어진 채로 있을 수 있다고. 아니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고.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투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린치는 이 말에 대해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게 아니라 더 캄캄한 어둠이 올 수도 있다고. 1979년에 미국에서 화물열차 9만 6천 대가 판매됐습니다. 2년 뒤에는 4만 5천 대가 됐습니다. 23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바닥이다. 이보다 나빠질 수 없다. 화물열차 회사 주식을 사자. 그리고 몇 년 뒤 화물열차 판매량은 2만 5천 대가 됐습니다. 더 떨어진 겁니다. 1996년에는 7천 대가 됐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던 곳 아래에 또 다른 바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실수입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서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진짜 바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린치는 답을 알려줍니다. 먼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린치는 말합니다. 만약 11살짜리 아이에게 2분 안에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 주식이 왜 좋은지,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왜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오를 것 같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는 안 됩니다. 린치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냉장고를 살 때 꼼꼼히 따진다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리뷰는 어떤지 확인한다고.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호텔이 좋은지, 가이드북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그런데 주식은요. 버스에서 옆 사람이 한마디 하면 해지기 전에 전 재산의 절반을 넣는다고. 그리고 돈을 잃으면 기관 투자자 탓을 하고 프로그램 매매 탓을 한다고. 린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헛소리라고.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쓰레기 같은 주식을 샀으니까 돈을 잃은 거라고. 카이저 인더스트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린치는 16달러에서 너무 일찍 샀습니다. 그리고 3달러까지 떨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회사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이저 스틸 지분 40%, 카이저 알루미늄 지분 40%, 카이저 시멘트 지분 32%, 다른 사업들까지, 그리고 무부채 3달러가 됐을 때 그는 공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을 했습니다. 이 회사 전체가 보잉 747한 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결국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만약 그가 회사를 몰랐다면 9달러에서 팔았을 겁니다. 8달러에서 팔았을 겁니다. 7달러에서 분명히 팔았을 겁니다.
손절하고 나서 주가가 $50로 가는 걸 보며 땅을 쳤을 겁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회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버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던 시절, 그의 펀드는 10%에서 30%까지 떨어진 적이 8번 있었습니다. 주식시장과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에 있으면 하락을 겪게 된다고. 그게 일어날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준비가 안 된 거라고. 잘 못할 거라고. 70년 동안 시장은 10% 이상 하락을 40번 겪었다고 합니다. 그중 13번은 평균 33% 정도의 큰 하락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락이 왔을 때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린치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라고 자처한다고. 그런데 다음 큰 하락이 오면 순식간에 단기 투자자가 돼버린다고. 공포에 팔고 나서 엄청난 손실을 본다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기적인 손실을 받아들인다고. 좌절과 예상치 못한 일들을 받아들인다고. 재앙적인 하락이 와도 그들은 게임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직감을 믿지 않고 스스로를 훈련시켜서 그 감정을 무시한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기본에 대해 조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수익 전망은 어떤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경쟁 위치는 어떤지, 확장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자신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주식을 지켜라. 이게 린치의 조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가 바뀌었다면 빨리 팔아야 합니다. 린치에게는 실수를 다루는 규칙이 있습니다. 실수를 깨달은 순간 바로 팔라는 겁니다.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제품이 잘 되거나 사업이 나아지기를 바랐는데, 분명히 틀렸다는 게 보이면 그 순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그냥 희망하고 기도하고 싶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면 몇 년을 기다리게 될 수 있다고.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하나의 실수를 여러 개로 만든다는 겁니다. 손실을 보면 첫 번째 반응은 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실수가 시작됩니다. 본전을 찾으려고 버팁니다. 작은 손실이 큰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벌 수 있었던 기회비용까지 잃습니다. 손절하고 배우고 다음으로 가라. 그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린치는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라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다음 하락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경제 분석에 13분을 쓴다면 10분은 낭비한 거라고. 1981년과 1982년을 예로 듭니다. 프라임 레이트가 20%였고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두 자릿수 실업률이 있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모든 걸 공부했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지 아는 건 유용할 거라고 합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아는 건 좋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배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측을 포기하고 회사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아는 건 경제가 좋아질 때 회사들이 돈을 벌면 주가가 오른다는 것, 경제가 나빠질 때 회사들이 돈을 못 벌면 주가가 내린다는 것.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예로 들어봅니다. 32년 전에 비해 주당 순이익이 30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30배 올랐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스틸은 어떨까요? 30년 전보다 수익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30년 전 절반 가격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복권이 아닙니다. 회사가 잘하면 주식도 잘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가 있었습니다. 1951년에 주가가 주식 분할 기준으로 12센트였습니다. 1961년에 60센트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5배가 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었을 겁니다. 5배나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겠어. 그런데 필립 모리스는 계속 올랐습니다. 결국 100배가 됐습니다. 린치의 표현으로 100배거가 된 겁니다. 얼마나 올랐는지는 팔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의 기본이 어떤지입니다. 수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사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폴라로이드처럼 비쌌던 주식은 많이 떨어져도 여전히 비쌀 수 있습니다. 카이저 인더스트리처럼 좋은 회사의 주식은 많이 떨어지면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가격이 아닙니다. 차이는 회사입니다. 린치는 말합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내가 맞은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 주가는 단기적으로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주가가 오른다고 내가 천재가 된 게 아닙니다. 몇 달 동안 주가가 내린다고 바보가 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입니다. 린치는 어떤 위험한 생각 하나를 더 경고합니다. 10달러의 주식을 샀는데 13달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맞았어. 이 주식 좋은 거야. 그래서 집에 2번째 모기지를 얻어서 13달러에 더 삽니다. 내가 맞았으니까. 린치는 묻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에 대해 처음 샀을 때보다 더 아는 게 있느냐고. 왜 올랐는지 아느냐고. 그냥 올랐으니까 더 사는 거냐고.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내가 맞은 게 아닙니다. 주가가 내렸다고 내가 틀린 게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회사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고점에 물렸을 때 99%가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첫째,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본전만 되면 팔겠다고 기다립니다. 셋째, 좋은 회사니까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넷째,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왜 샀는지 모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회사를 모르면 버틸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으면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팝니다.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면 돈을 잃습니다. 린치는 그래서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진짜 열쇠는 겁먹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겁먹지 않으려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11살짜리 아이에게 2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게 안 되면 펀드를 사라고 합니다. 그게 더 낫다고 합니다. 카이저 인더스트리가 3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피터 린치는 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는 회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채가 없다는 것,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7,500만 달러라는 시가총액이 보잉 747 한 대 값이라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를 알면 공포 대신 기회를 봅니다. 회사를 모르면 기회 대신 공포만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10% 하락은 2년마다 옵니다. 20% 이상의 하락은 6년마다 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문제는 하락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락이 왔을 때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두세요. 회사의 이야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버티세요. 이야기가 바뀌었다면 빨리 빠지세요. 주식은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만 주식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현명하게 펀드를 사면 미래 어느 시점에서 행복해질 거라고. 지금 살 때가 됐다는 글을 읽어서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금 당신의 계좌가 파란색이라면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왜 이걸 샀는가? 그 답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99%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